안녕하세요. 시간순삭TV의 토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드릴 리뷰는 더 파이팅 인물 탐구 1탄 마코노우치 이뻐입니다. 그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이뻐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마코노우치 이뻐는 더 파이팅의 주인공이다. 성우는 키아스 코에이, 코쿠류 사치가 맡았고 국내에선 김장이 맡았다. 국내 애니메이션 더빙판에서는 전일보로 로컬라이징 되었다. 이뻐는 체급을 낮추면 장점인 펀치력을 더욱 강하게 발휘할 수 있지만 우직하게 패더급만 고집하는 164cm의 패더급이다.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겸손, 성실, 노력파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중 타카무라 마모루와의 만남을 계기로 강하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복싱을 시작한다. 이뻐의 모델은 마이크 타이슨이다. 어릴 때부터 집이 낚싯집을 해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지니고 다녀 근력이 강하다. 늘 도전자의 자세로 시합에 임하기에 A급 랭커만 돼도 남들이 입는 가운을 걸치고 입장한 적이 없다. 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지자 복싱을 그만두고 돕겠다 할 정도로 소문난 효자다. 마시마 구미와 서로 좋아하게 되는데 정작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한다. 이뻐는 그곳의 크기가 너무 커서 애니에서 이 부분이 언급될 시에 우렁찬 코끼리 울음소리가 난다. 일본 굴지의 하드펀처로 이름이 높으며 매직과 체력, 파워를 겸비한 인파이트 복싱을 한다. 그 힘은 팔씨름을 했을 때 기무라와 아오키를 압도하고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마모루하고도 막상막하로 싸웠다. 즉 헤비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을 가졌다는 소리. 리치가 짧고 정교한 몸놀림을 이용한 기술에는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이를 픽어브 스타일의 단단한 가드와 맷집으로 커버하는 전술을 쓴다. 주력 기술로는 리버블로, 가젤 펀치, 피니시블로는 덴푸시로를 사용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덴푸시롤이 유명한데 실제 잭 덴푸시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고 전성기 때의 마이크 타이슨의 연계 펀치와 비슷한 기술이라 한다. 이퍼는 공격력도 엄청나지만 AP도 무서운 수준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차례 유효타를 성공시켜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단일격만 허용해도 이쪽이 쓰러지는 괴물이 바로 이포인 것이다. 이포의 맷집과 회복력 때문에 상대는 자신의 펀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는 대시는 단연 최고 수준이고 짧은 리치라는 이포의 약점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무기다. 거기다 픽오버 스타일의 방어력과 엘보의 맷집과 완력이 합쳐지면 잽으로는 절대 못 맞고 강타를 정확하게 맞춰야 겨우 저지할 수 있다. 이뻐는 워빙과 덕킹을 중심으로 한 회피 능력도 상당하다. 이뻐는 장점만큼 단점도 있는데 그것은 근접전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뻐는 리치도 짧고 아웃복싱에 필요한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근접전으로 하지 않으면 이뻐 측에서는 선술 도리가 없다. 이뻐는 서로 펀치를 주고받는 식의 타격전에 있어 단연 최강급. 시합을 할 때마다 다운당할 정도로 맞는데도 쓰러지기는커녕 역으로 펀치를 날려서 지금까지 판정 하나 없이 KO 승만하는 챔피언이다. 국내 랭커 때부터 이미 공격력에 있어서 세계 수준이란 말을 들었으며 세계 랭커 2위인 곤잘레스도 공격력 하나만큼은 틀림없는 세계급이라고 인정했다. 바다 낚싯배를 운영하는 홀 어머니를 도와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뻐는 소심한 성격 탓에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우메자와 마사히코에게 두들겨 맞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타카무라 마모루에게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났고 체육관에서 기분 전환 겸 처무라에서 치는데 강력한 펀치를 날린 이뻐를 보고 모두 놀란다. 마모루는 마이크 타이슨의 비디오를 빌려주고 이뻐는 강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마모루가 준 나뭇잎 잡기 미션을 성공해 카모가와 체육관에 정식 입문하게 된다. 그러나 관장인 카모가 겐지가 이뻐의 순에 빠진 첫인상이 복싱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자 마모루가 테스트를 해보자며 최고 유망주라 불리는 미야타 이치로와 스파링을 하게 되는데 미야타의 피니시인 카운터로 한방에 KO패를 당하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 카모가 관장의 인정을 받는다. 이후 트레이닝으로 급선장한 이뻐는 3개월 뒤 2차전이 열리는데 안 맞았다고 생각한 어퍼컷이 미야타의 덕을 살짝 스치며 일시적 펀치 드렁크를 일으켰고 쓰러진 미야타가 10 카운트 안에 일어나지 못하며 TKO 승리를 거둔다. 이후 미야타는 동일본 신인왕전에서 최종 승부를 가려보자고 제안하고 미야타와의 약속을 새긴 이뻐는 동일본 신인왕전에 참가해 제이슨 오즈마, 코바시 켄타, 하야미 류이치라는 강적들을 차례대로 꺾으며 결승에 올라가나 미야타 이치로가 준결승에서 마시바 류에게 패배하면서 약속했던 대결이 무산되고 만다. 미야타는 마시바 류의 반칙에 의해 졌기 때문에 이뻐는 동일본 신인왕전 결승에 들어가게 되고 대열전을 벌인 끝에 승리하여
전일본 신인왕에 오른다. 마시바전에서 오른손 골절이란 큰 부상을 입어 2달 뒤에 열리는 전일본 신인왕 결승전은 기권하려 했으나 도쿄까지 찾아온 서일본 패더급 신인왕 센도 타카시가 무조건 붙자며 조르고 결국 센도와 치열한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격전 끝에 센도를 이기고 전일본 신인왕이 된다. 이번은 마모루의 챔피언 방어전에 응원을 갔다가 일본 패더급 챔피언 다테 에이지와 만나게 되고 다테를 꺾고 챔피언 벨트를 꼭 차지하고 싶다는 목표를 불태우는데 다테의 체육관에 전년도 전일본 패더급 신인왕인 오키타 케이고가 지명을 걸어오고 승리를 거머쥐며 일본 패더급 랭킹 5위가 된다. 이후 A급 토너먼트에 출전해 다테의 챔피언 벨트를 향한 여정에 들어가는데 4강에서 사이키 타쿠마를 꺾고 결승에 진출해 아마추어 복싱 패더급 세계 챔피언을 초장기간 방어한 알렉산더 볼그 장기에프와 대결하게 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시합을 이어나가다 아직 프로급 복싱의 스태미너를 갖추지 못한 볼그의 체력 방전으로 인해 어렵게 토너먼트 우승자가 된다. 몇 달 뒤 치러온 타이틀전에선 다테 에이지의 하트 브레이크 샷에 당하며 프로 데뷔 후 첫 패배를 기록한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휴식 기간에 덴푸시로를 개발해 복귀전에서 승리하여 화려하게 재기한다. 한편 다테 에이지가 리카르도 마르티네스에게 도전하기 위하여 일본 패더급 타이틀을 반납해 공석이 된 챔피언 자리의 주인을 결정하는 대결에서 샌도에게 리버블로 가젤 펀치 덴푸시로리라는 완성형 콤보를 선보이며 승리해 일본 패더급 챔피언이 된다. 시마부쿠로전에서 노출된 덴푸시로의 약점 덕분에 다른 패더급 랭커들이 만만하게 보고 도전장이 여러 들어오지만 가장 실력자인 사하무라 류에이를 리포가 KO로 이기자 괴물로 인식되어 아예 도전자가 사라져 사실상 일본 패더급 내 절대 1인자가 된다. 어찌하여 동양 태평양 진출이 무산되어 최단 거리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코스가 막히자 카모가와 관장의 제안으로 동양권 챔피언들과의 연속 논 타이틀전을 벌여서 승리해 무관의 제왕이 되는 길을 가기로 한다. 이후 타이의 지미 시스파를 시작으로 필리핀의 말콤 게드, 인도네시아의 윌리와 경기를 하여 무관의 제왕 프로젝트는 성공한다. 카모가 관장이 WBA 챔피언 리카르도 마르티니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거부당해 WBA 세계 랭킹 2위인 알프레도 곤잘레스와의 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카모가에 의해 마침내 일본 패더급 챔피언 타이틀을 반환하고 시합을 펼치지만 곤잘레스의 라이트 카운터에 얻어맞아 다운을 당해 그 즉시 시합이 종료되며 지고 만다. 이후 카모가 관장의 트레이닝을 받으며 신형 덴푸시로를 연마하던 중 고대하던 재기전 일정이 잡히는데 마모루의 세계 타이틀 방어전 전에 열리는 세미파이널 경기이며 상대는 말콤 게드를 꺾고 새로운 필리핀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한 안토니오 게바라. 시합은 이뽀와 게바라 양측 모두 2번 다운이 되었기에 누구든 한 번이라도 다운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KO패 당하는 서든 데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뽀가 신형 덴푸시로를 시도하지만 게바라의 레프트 카운터가 이뽀의 왼쪽 얼굴에 적중하며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고 결국 이뽀는 실시인 KO패 당하고 만다. 계속 반복된 덴푸시로 시도를 통해 게바라가 패턴을 읽고 있었고 이뽀가 펀치 드렁크로 거리감을 상실하여 손질한 것을 그대로 카운터에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알프레도 곤잘레스의 시합 이후 이뽀의 펀치 드렁크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기도 했고 이뽀가 너무 신형 덴푸시로에 의존해 큰 펀치만 날리려다 반대로 카운터를 먹고 간단히 이길 시합을 은퇴 시합으로 만들어버린 꼴이다. 안토니오 게바라와의 시합은 결국 재기전이 아닌 은퇴전이 되어버렸는데 한 번이라도 더 지면 은퇴한다고 했기 때문. 경기가 끝난 후 카모가 겐지와 함께 단둘이 걸어가며 이뽀가 겪었던 베스트 시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이에 이뽀는 베스트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졌던 다테, 곤잘레스, 게바라와의 시합을 기억에 남는 시합이라고 꼽고 가장 펀치가 강했던 복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복서, 가장 동경하는 복서가 누구였냐 묻는 질문엔 샌도, 미야타, 타카무라라 답한다. 이후 쿠미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가 써준 소개장을 건네주며 격투기의 밝은 의사를 찾아가 펀치 드렁크 증상을 검사받으라고 권유하고 검사 결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지만 너무나 격렬한 경기 스타일 탓에 그 이상 선수 생활을 하며 위험할 것이라 경고받는다. 결국 체육관으로 가서 결국 은퇴하겠다고 말하며 정말 감사했다는 인사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복싱을 시작했던 계기가 된 장소인 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다시 잡아본 뒤 그 후 잡았던 나뭇잎들을 전부 바람에 날리면서 복사를 해오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며 보물이라면 차고 넘치게 찾아냈다고 독백한 뒤 길을 떠난다. 은퇴 이후 우메자와의 만화 원고 작업을 도와주고 낚싯배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지내지만 복싱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을 때 재기를 권하러 온 월간 복싱의 기자인 이무라 마리를 만나게 되고 현재 일본 패더급 챔피언인 이마이 쿄스케가 일본 내에서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는 위치에 오른 상황에서 이뽀와 한번 붙어보고 싶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뽀는 복귀 권유를 거절하지만 시노다 겐조이는 카모가와 겐지가 감기에 걸려 입원해서 타카무라 마모루
연기에 세컨드에만 전념할 예정이라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뻐에게 세컨드 역할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권유하고 이뻐는 고민하다 세컨드로서 복귀하기로 합니다. 이후에도 더 파이팅은 계속 연재 중이니 앞으로도 이뻐의 활약을 기대해보자. 네, 이번 시간에는 더 파이팅 인물 탐구 1탄 마코노우치 이뻐를 리뷰해봤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이뻐네요. 인기가 많은 작품인 만큼 아직도 연재 중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물 탐구 2탄은 누구로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